보통 우리는 장사를 하다가 매장을 여러 개로 확장하면서 사업으로 발전을 시키죠. 그러다가 가맹 사업을 하게 되고 진정한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거죠. MJ 드마코의 부의 초월 차선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역시나 부의 초월 차선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프랜차이즈 사업이요. 즉 장사에서 사업으로 넘어가려면 스스로가 생산자가 되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비로소 사업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 전 장사에서 사업가로 변모한 전현재 대표라는 젊은이를 만났는데요. 이 슬로우 켈리라는 포케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에요. 저보다 나이는 좀 어린데 참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만나긴 했는데 저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브랜딩 관점에서 조언을 드리고 또 반대로 그분한테는 어떻게 장사에서 사업으로 그렇게 빠르게 넘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중요한 건 제가 지금껏 수많은 사업가를 만났는데 특히나 장사에서 사업가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전현재 대표와 대화를 하면서 묵직한 인사이트들을 좀 많이 받아서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매장을 여러 개로 확장하고 가맹사업의 꿈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해당 특징들을 좀 잘 이해하셔서 사업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장사에서 사업가로 빠르게 변모하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은 확실한 아이템을 위해서 고군분투한다입니다. 그저 그런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외식업에서는 특히나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유행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곳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전현재 대표가 첫 장사를 시작한 아이템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케예요, 포케. 2022년이 지금 들어도 좀 생소한 음식인데 하와이안 음식이에요. 참치나 연어를 넣고 샐러드와 함께 섞어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이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포케로 장사를 시작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모험일 수 있어요. 해변의 서퍼들이나 먹는 음식이고 미국에서나 팔리는 음식이기 때문에 데이트 상권인 연남동에서 창업을 한다? 아마 주위에서 말리는 사람이 참 많았을 거예요. 전현재 대표가 처음 연남동에 장사를 시작할 때 실제 주위 사람들의 우려가 많았어요. 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꿋꿋이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건 확실하다라는 이 본인의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왜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6개월 동안이나 미국, 하와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레시피를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당장에 뚝딱 만들어진 그런 레시피가 아니라 현지인들이 팔고 있는 막 푸드트럭, 가게 여기저기를 막 쫓아다니면서 겨우겨우 알아낸 레시피로 국내 실정에 맞게 변형을 거듭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아이템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스스로가. 전 대표는 동업자도 이제 있었는데 두 명이서 좀 미친 척을 하고 이렇게 포케에 대해서 파고드니까 주위에서는 조금은 이제 걱정을 했겠죠, 당연히. 너무 생소한 아이템이기도 하고 사실 포케라는 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요. 게다가 자본금도 한 1억, 2억 정도밖에 없었으니까 더 많은 걱정을 했겠죠. 결국에 어쨌든 연남동에서 장사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됐는데 1년 동안은 정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힘들기도 하고 매출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근데 끝내는 조금씩 매출이 올라와서 코로나 때 그때는 오히려 매출이 더 많이 상승을 했어요. 배달 비중이 높아지면서 매출 볼륨 자체가 엄청나게 커진 거죠. 아마 6개월을 개고생하면서 미국과 하와이를 돌아다니지 않았더라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좀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금방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게 보통이거든요. 특히나 이 외식업은 더더욱 그렇고요. 두 번째, 장사에서 사업가로 빠르게 변모하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은 철학이 확고하다입니다. 철학 관련된 콘텐츠는 제가 얼마 전에도 다뤘었는데 이쪽을 보시면 되고요. 저도 이 콘텐츠를 만들면서 반성도 참 많이 하고 소름이 돋았으니까 이 콘텐츠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이 전현재 대표가 가진 철학은 조금 웃기기도 한데 포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샐러드 카테고리에도 사실 들어가거든요. 야채가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양상추를 일절 쓰지 않아요, 이 포케에서. 이유는 밥이랑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고요. 오히려 양상추보다 단가가 더 비싼 케일을 쓰고 있거든요. 양상추는 빵과 좀 잘 어울리기 때문에 비교적 좀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비싼 케일을 쓰는 것 자체가 진짜 좀 원가 절감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연남점을 그래서 성공시켰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전현재 대표는.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시간이 좀 오래
오래 걸렸다 뿐이지 1년 동안 제가 고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슬로우 캘리를 다시 찾는다라는 거죠. 참치도 비슷해요. 참치 정육은 호텔에 납품되는 것보다 더 많이 좀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그 참치 정육을 쓰지 않고 호텔 납품 참치의 그 그레이드를 아직도 고수하고 있어요. 싸게 안 팔고 오히려 좋은 걸 쓰면서 제 가격을 받는다라는 철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실제 행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500원, 1000원 올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외식 시장이다 보니까 좋은 재료를 쓰면서 높은 가격을 받는다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철학이 확고하니까 밀고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연남점 매출도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연남점 월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만 원 언저리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연남동에서도 탑급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이 샐러드 쪽에서는 말이에요. 그 치열한 연남에서도 외식 매장 매출의 탑5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참 대단한 거죠. 세 번째, 장사에서 사업가로 빠르게 변모하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은 추진력과 실행력이 넘사벽이라는 것입니다. 전현재 대표를 보면서 저도 참 반성을 많이 했는데 이분은 추진력이 남다르더라고요. 연남점을 어느 정도 기반에 올려놓고 나서는 바로 이 마곡점을 오픈했는데, 연남점이 데이트 상권이라고 치면 마곡은 오피스 상권이잖아요. 전형적인 오피스 상권. 이 테스트 치고는 조금 화끈한 거죠. 데이트 상권에서 성공을 했으면 다시 또 데이트 상권을 찾는 게 다반사인데 약간은 모험을 한 부분도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게 그냥 모험이면 몰라도 오프라인 사업은 투자가 기반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추진력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3호점, 이 3호점은 또 일산 밤가식길이라는 주거 지역에다가 매장을 냈어요. 데이트 상권, 오피스 상권 다 성공을 했으면 이제 두 상권을 위주로 확장을 해도 되는데 또 주택 상권까지 밀어붙여 본 거예요. 실행력과 추진력 하나로 말이에요. 이게 불과 첫 장사를 시작한 지 거의 3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홈페이지며 마케팅 등도 전현재 대표가 직접 다 이 디렉팅을 한다는 것인데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사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몸도 좀 좋아 보였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궁금한 게 되게 많았는데 운동도 꾸준히 하고 시간 관리도 철저히 해서 일을 엄청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하는 모습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얄미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다 가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여튼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말로만 내뱉는 게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이 남다르다라는 게 마지막 세 번째, 장사에서 사업으로 빠르게 변모하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에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업가들은 말만 하진 않더라고요. 말을 했으면 바로 즉시 행동을 하거나 다음날 무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성공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장사에서 사업으로 넘어가는 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직영점으로만 매장을 여러 개 확장하거나 혹은 가맹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거나 또 번외로 한 분야의 어떤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서 다른 사업체를 꾸리기도 하죠. 마케팅이면 마케팅, 주방이면 주방,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유통이면 유통 등등. 그런데 이 모든 게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전제되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내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아이템. 두 번째, 사업에 대한 철학. 그리고 세 번째, 실행력. 이게 참 기본이지만 어렵고 귀찮은 일을 처음에는 해야지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아이템이 되려면 공부도 필요하고 철학을 가지려면 마인드 세팅이 먼저여야 하고요. 실행력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미국이나 하와이를 가지 않더라도 전현재 대표처럼 드래곤볼에서 그 드래곤볼 만화책 아시죠? 전투력 측정하는 그런 안경을 끼잖아요. 전투력 측정기라고 해서 이 사업가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좀 바라보면 좀 느끼는 게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좀 좋은 인사이트 많이 느끼셨나요? 이번 콘텐츠로 여러분들도 장사에서 사업으로 빠르게 변모하는 그런 스킬들을 한번 터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건프로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